예, 예정된 것보다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바로 서영시 추진위원회 전주 기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순서는 먼저 윤여준 의장과 그 안철수 의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에서 안철수 효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죠. 최근에 그 여야 거대 정당들이 다투어서 정치 개혁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말로야 다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하고 나중에 흐지부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이 새정치신당이 뭔가 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역시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미리 저렇게 개혁과 혁신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들립니다. 벌써 이게 안철수 효과 아니냐. 역시 국민들은 그런 점을 다 믿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창당 작업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해드린 대로 일단 17일날 창당 준비를 다 접수시킬 거고요. 그러면 한층 더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3월 말 안에는 정식으로 창당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 정당들이 저희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지금 험담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 저런 지금 거대 정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적인 제도 개혁이나 형태를 고치는 것이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게 개혁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개혁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한국 정치의 독과적 구조를 깨는 게 그게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기득권 구조를 깨고 새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믿고 저희는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의원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먼저 전국 도민 여러분의 새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씀만 드리기에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너무 많으셔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 빌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올해로 가보년 동학 농민혁명 2주 답을 맞았습니다. 조선조 말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을 개혁하고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두 갈래로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동학혁명 10년 전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집권층 내부에서 시작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자 10년 후 백성들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바로 동학혁명이었습니다. 이 두 개혁운동의 실패로 우리 민족은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통합혁명 후 120년이 지난 지금 2014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민생 그리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기존의 정치 세력은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새정치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망입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려는 새정치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고 거듭 확신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새정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곧 새정치인데 낡은 세력들에게는 기존 정치를 혁신하려는 새정치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좋은데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느냐? 이것이 기득권 세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새정치 실천 구상은 말씀드릴 기회를 따로 갖겠지만 새정치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많은 공약이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모두 믿으십니까? 대선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다른 공약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고 표를 얻기 위해서 태연하게 거짓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겁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추방해서 정치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새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실해 본 적 없는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너무나도 하기 힘든 일일 겁니다.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딴청 피우는 이유일 겁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어떤 폄하나 왜곡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의 행진은 유연하게 계속될 겁니다. 민생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치 혁신은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지만 선거만을 위한 연대는 없을 겁니다. 수십 년 기득권 정치 구도를 혁파하고 한국 정치 전체를 재편하는 것이 새정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연장이 되도록 정치권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는 이미 지난 1월 23일 7대 지방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잘못된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부패를 척결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은 지방선거 비전이 아니라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묻지마 투표를 기대하면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거라면 누가 당선되든지 허언 정치, 무분별한 토건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런 악순환의 고기를 끊어야 합니다. 특정 후보의 지지 여부를 묻기 전에 가치나 정책 비전의 지지 여부를 묻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외면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7대 지방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공격에 맞서서 새정치가 이겨내려면 새정치 하시는 분들부터 국민 앞에 옷깃을 바로 여며야 합니다. 기득권에 물들은 낡은 사고나 낡은 행태, 낡은 품성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반드시 걷어내셔야 합니다. 새정치 신당에는 어떤 기득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당의 모든 결정 기준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공직 후보를 선정한다면 선공부사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질 겁니다. 즉, 기존에 새정치에 참여하고 도와주셨던 분들의 고마움은 기억되고 계속 함께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공직 후보 선정은 개혁 의지, 도덕성, 자질과 역량, 주민의 지지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혹여나 누구와 가깝다거나 이미 내정되었다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당은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 경쟁력은 진정성과 좋은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양과 새만 중시해서 기존 거대 정당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 빌어서 진정한 개혁 의지와 책임성 갖춘 새로운 분의 참여 요청드립니다. 또 그동안 제도 정치권에서 개혁 의지, 도덕성, 역량과 자질을 갖추셨지만 당권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줄을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되신 분들, 새정치의 좋은 자원이 되실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에서부터 묻지마 투표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새반짝이가 전북의 시대 정신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은 옛 노래가 아니라 희망가를 불러야 한다. 어떤 언론인분의 글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분명한 것은 새파는 새정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희망가도 새정치를 통해서만 누를 수 있습니다. 동학의 후예인 전주시민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은 우리 새정치 세력과 힘을 합쳐서 선조들께서 꿈꾸셨던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시고 여러모로 어려우실 텐데 이처럼 많이 와주셨습니다. 거듭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먼저 어느 매체에 계신 분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공천을 받아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안철수 신당의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북 도지사를 어떻게 선출하실 것인지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자, 질문을 몇 개 받은 다음에 같이 종합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 7%의 박원지 기자인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안철수 신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안철수 신당이 2배 가까이 전국적에서 지지도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또 지금 추월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6사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이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그 승리를 앞으로 이제 담보해 나가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전복신문의 이정수 기자입니다. 그 정치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나치게 그 전라도 호남 마케팅에만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 그다음 전국에 지금 영입 중 인사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대략이라도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 질문을 더 받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신문 이명환 기자인데요. 지금 민주당하고 공식적인 협의 체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폐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권당이 여기에 쉽게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안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기초선거 공천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기초 선거는 공천하지 않는 걸로 하자라고 민주당은 했는데 혹시 제안하신 의향은 있으신 건지 이후에 뭐 그런 의미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 공천 과정이야 뭐 진짜 하시는 것처럼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이제 공천 기준 원칙 같은 거 정해야 되겠죠. 이 원칙과 기준은 방금 안윤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의지나 도덕성, 가치와 역량,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지지 이런 건 다 이제 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지금 그 창당 준비에 몰두하느라고 공천심사위 구성이나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 승리 뭘로 담당할 거냐 물으셨는데 김효석 위원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효석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선거 전략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가치를 뭘로 볼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호남의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 일방적인 독선 독주, 민주주의 퇴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역 차별이 엄청나게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호남인들만 느끼는 문제일 겁니다. 우리 호남인들이 바라는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공정한 정치거든요. 공정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개인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지역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이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 겁니다. 호남인들은 그런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해낼 수 있을지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 호남인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런 걸 나가는 데는 역부족이고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패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많은 호남인들이 정계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새정치의 깃발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호남의 자존심, 또 호남의 미래 가능성과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방자치, 지방선거에서부터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뿌려나가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에 관한 우리 후보들이 민주당 또는 타당의 후보들보다 우리가 지방정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7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지방자치 시대를 내려갈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투표를 확대하더라든지 또는 예산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권한을 대폭 드린다든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감시체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지방자치 또 깨끗한 지방정부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후보를 가지고 또 승부를 또 해나갑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마케팅 문제는 이장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호남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생겼나요? 지금 민주당 김한길 총재님이 금년 들어서 대표님이 3번 지금 방문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부산 가셨나요? 대구 가셨나요? 안 가셨거든요. 저만 해도 부산 지금 3번 다녀왔습니다. 3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 그렇게 마케팅이라는 단어로서 말씀드릴 수 있냐고 제가 대묻지 않을 수 없고요. 김현수 기자도 말씀 계셨지만 호남의 선택은 늘 군부독재 퇴진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늘 시대적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늘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호남에, 물론 저희들은 대구, 부산 계속 다른 지역에 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호남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의 그런 미래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감흥하고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함께 미래를 생각해가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새누리당은 비호남, 아예 무관심이죠. 민주당은 탈호남. 지금 몇 분이십니까? 민주당이 127분이십니까? 네. 그 많은 분 중에 호남 분들 최고위원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광주 같은 데는 광주 전함은 없습니다. 지명직이 있으시지만 선출직으로 부르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탈호남된 상태에서 두 번의 대선, 두 번의 총선을 겪으면서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안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호남에서는 첫 선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의 첫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안일교 실장 답변하시겠습니다. 그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과연 옳은 선택이냐 틀린 선택이냐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건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약속의 문제입니다. 대선 공약을 했던 약속의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이 안 지켜진다면 당장 6월 달에 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올 텐데 그 공약도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과연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로 정계 특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결론이 날 텐데요. 일단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일종의 패배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보고 저희는 원래대로 약속을 지키라, 기초 선거에 대한 공천을 폐지하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으로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KBS 박세웅 기자입니다. 우리가 회전지 신당의 계획보다 아마 이번 달 말쯤 출범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정부 부당을 띄울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정당법에서 요구하는 5개 광역반 이상의 그런 지역 정부를 만드실 건지. 예, 질문 더 주십시오. MBC 이창희 기자입니다. 관심하는 게 강봉준 의원에 대해 상당히 이게 비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 어쨌거나 지역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접촉이 돼 있고 그분에 대해서 정치에 맞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인물인가에 대한 말씀. 예, 질문 한두 개 더 받은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일보 김준표 기자입니다. 3월 창당 후에 후보들이 통일적인 기회를 받으려면 의석수가 5석 이상 필요한데요. 현재 창당이 되면 2석이지 않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영입 작업은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SBS의 이찬종 기자입니다. 윤여준 의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안 의원님 말씀 중에
가치와 국익을 위한 연대는 하지만 정치 통합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가치가 맞는 후보가 수도권이라든지에서 민주당이나 대선 후보가 나오면은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거나 야권 연대를 하는 것도 그런 가치나 국익을 위한 연대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보수 세력이나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을 막는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창당 준비를 17일 날 이제 다시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이제 지방도 동시에 지방 시도 단위로 창당 준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17일 전에 그 시도당에 그 창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성되는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3월 말 창당 이전에 시도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지금 꼬집어서 17일 전 2월 17일 중앙에 창당 준비가 결성되기 전에 여기 도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시기를 물어보셨는데 시기를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광역 5개 이상 조직을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그거 당연히 합니다. 5개가 법정으로 이제 그 기준인데 그 이상은 할 겁니다. 그다음에 강봉근 의원 관련 질문은 항상 뭐 아까도 전북에서 그 영입 중인 인사가 있냐고 또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많은 좋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계속 그 외연을 넓히고자 그리고 보다 더 그 많은 대표성들을 확보하고자 또 새로운 분들을 이제 만나 뵙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봉균 그 전 장관님 경우에는 그 교감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경제에 대한 그런 자문들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모든 분들은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이제 그 다른 분이 이제 결심이 서시고 이제 그분이 발표를 하시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제가 답변 말씀드리는 가운데 조금 확실히 다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중앙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하는 게 17일입니다. 이달 17일. 그 전까지 물론 시도 단위별로 창당준비를 마칠 수 있으면 중앙의 창준위가 발족되면 바로 창당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 이전에는 공식 창당을 할 수 없죠. 시도당은 분명히 중앙의 창당 준비가 결성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준비를 그때까지 맞출 수 있으면 바로 시크에 창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을 드린 말씀입니다. 영입 작업, 창당 후에도 현역연 영입 작업을 할 거냐? 뭐 당연히 해야죠. 네. 뭐 저희 합류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모셔오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 작업은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찍어서 질문하신 거죠. 여기 기자분이 아닌데도 질문권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연대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말하자면 지역에 따라서 후보 연대를 할 거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어렵게 하셨지만 쉽게 물어보면 그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연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국익, 그렇죠. 국익의 연대라는 것은 지난번에 실제로 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또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라든지 그런 정책, 국익을 위한 정책 차원의 연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후보 차원의 연대는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조금 아까 마 의원 다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후보를 연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질문 더 받겠습니다. 시민 간담회가 있어서 한 번 정도 더 받도록 네,
축하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14개 시고 다 합해서 15개 선거에서 몇 개 정도 이기면 다른 데서 평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듣고 싶어요. 몇 개나 목표 같은 건 없습니까? 목표는 전승이죠. 네, 지금 혹시 여성들의 그 참여를 위해서 신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선거구에 관련해서는 그 공천을 하실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 후보가 한 4명이나 5명씩 난립된 곳이 있는데 후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공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지 기초선거구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더 받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기자. 네, KBS 최영수입니다. 오늘 안 의원님 말씀 중에요. 공천 기준과 원칙을 4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것만은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원칙 4가지 가운데 개혁 의지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인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두 분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예, 정 기자 말씀하시죠. 현역 의원도 당연히 이제 영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방선거나 7월 대구선 정리될 수 있는 건지 영입 시기가 정리될 수 있는 건지 추가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5명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영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가 있는지. 예. 세대부 공무원 인정시키자면요. 도당위원장을 임명하시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관리만 하시는 관리형인지 아니면 그분 당사자도 지방선거에 직접 선수로 뛰는 사람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질문은 아까 그런 대로 답변드린 것 같고요. 여성에 관한 가산점, 여성 문제는 이기현 위원장님께서 전문가님. 우리 여당이 저희들이 지금 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원당규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확정단안을 만들지를 못해서 이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당원에다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우대한다는 조항이 이제 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 시정 조치를 해서 보이지게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말고 박 기자께서는 모든 기초 기업의 공부를 가능한죠. 글쎄 저희는 뭐 가능한 한 정지역구에다 공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저희가 아직 적절한 걸 못 찾은 지역도 있어서 모든 지역, 기초 지역에 다 낼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목표는 다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잘 일을 추진할 겁니다. 후보 난립 지역을 걱정하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 공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기준도 있지만 그 공천심의단의 구성이 되면 아주 구체적인 이제 공천 기준 원칙을 정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을 하면 후보 난립 지역이라도 정리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예. 질문 내용이 기초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의장님은 방역자치단체를 설명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우리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습니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에 관해서 혹시 착각을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정리하면 지금까지 저희들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그래서 설명하면 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연장되어가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주장을 최대한 단수시키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본 바가 없다는 얘기니까 최대한에서 착각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착각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입, 양 의원께서 공천 기준 아까 말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기에는 다들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개혁 의지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기득권 정당 구조가 가지는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그 구조적인 개혁이, 특히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일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정신, 그런 것들 세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혁 의지에 녹아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현재 영입 작업 진행 중인 현역위원 계시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렇죠? 네. 예. 아마 아까 또 질문과 연계가 될 텐데요. 5명 이상 현역 의원이 있어야 공통 기호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공통된 기호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영입 작업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거나 또는 전 의원이시거나 가리지 않고 좋은 분들 같으면 계속 말씀 나누고 교감하고 합류하는 시기는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들이 계십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적절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아마 도당의 책임자가 꼭 선거 출마할 거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안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게 하나의 원칙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꼭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만 더 받고 보내겠습니다. 신장을 참나온 과정에서 아시안 포럼과 국민의힘이 생각지 않다고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국에서 실제로 모임을 가지면 내부에서 좀 균형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 상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뉴스원의 박상희 기자입니다. 네, 당의 목표라 하면 정강 정책에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지금 준비 중이신 분이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김효석 공동위원장 듣고 싶은데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해 주실 수 없더라도 키워드 형태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새로운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자생단체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대선부터. 어떤 포럼 형태든 어떤 모임 형태든 민주당이 되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는 새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안고 함께 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이번에 창당에 참여해서 같이 뜻을 함께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정강정책은 이제 사실은 이제 새정치 플랜을 2월 11일 날 저희가 국민들에게 내놓습니다. 새정치라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새정치가 뭐냐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해 하시는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2월 10일 날 발표를 해서 저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정강정책은 그 기조하에서 정강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 권력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은 아니고 좀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행사 관계로 오늘 기자간담회는 예. 김효석 위원장 말씀 중에 새정치 깃을 착용하는 분들도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 새정치의 핵심은 새로운 인물이라고 이렇고 그런 정체성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 보기 현장에 볼게요. 정말 저분들이 새정치하고 맞는가 싶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희망하는 분들은 다 받아들이는 건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먹고 영입 인사를 하는지 저희들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선이 많아가지고 서로가 다 실세라고 그러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진짜. 희망을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정체성과 관계없이? 물론 이제 새정치를 저희가 수행하는데 핵심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하면 저희가 같이 정치라는 것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이나 큰 같이 세력으로 만들어서 실현해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다 함께 가는 것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끝나겠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들이요, 그 새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요건들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발기인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일단 열고는 가되 또 옥석을 가려던 시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 정치를 두고 쓰는 말입니다 하는 말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냐 안 하냐 문제를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